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의 김동석입니다. 5월 25일 금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자, 저희 방송 지상파 TMB 채널 U1으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일 코스피가 좀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 이 그리스 유로존 탈퇴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호주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코스닥은 장 막판 하락 반전하고 말았는데요. 자, EU 특별 정상회담이 열렸었죠. 어떠한 그리스 문제 해법에 대한 결론도 도출해내지 못한 채 각국 정상들 간에 또 각국들 간의 이견만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상당한 당혹감으로 좀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유로 채권 발행하는 데 있어서도 독일과 프랑스 등등이 과거 사르코지 대통령 때는 양국 정상들 간에 어떤 합의된 결론을 도출해낸 채 어떤 다자 간의 어떤 그 정상회담 자리에서 그것들을 정책화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면은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런 자리에서조차도 어떤 이견을 보이는 그 모습을 보여내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좀 의견이 좀 통일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시장에서 보다 더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요. 자, 투자손자병법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한 주를 마감하는 전략도 짜보고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들은요. 실시간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에서 신영증권의 정광익 대리와 함께 유로존의 현 상황 살펴보고 향후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키워드에서는 다가오는 6월까지 예정돼 있는 유럽 이벤트들을 살펴보고요. 또 기관의 연이은 매수세에 의한 주가의 향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투자손자병법 1부 순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원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전일장 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국내 시장 코스피 다시마 하루 만에 상승으로 좀 돌아서면서 181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소폭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1800포인트에 대한 지지감이 상당히 좀 장중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을 중심으로 일단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역시 이제 외국인들은 17거래 연속 순매도를 보인 상황이고, 일단 시장 자체의 어떤 그런 외국인들 매수세는 어느 정도 진정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의 어떤 충격적인 부분보다는 이제는 업종별로 낙폭이 과열되고 또 핵심 모멘텀이 생기는 종목에 대해서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였는데, 어제 그 낙폭이 컸던 건설과 기기 업종의 반등세가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중동발 수주 이런 모멘텀이 좀 형성되면서 건설 업종에 특이하게 강세를 좀 보인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지금 0.14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455.7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도 업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그동안에 게임주라든가 이런 오락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역시 이제 그 대선 테마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는 게 좀 특징적이었고 그만큼 코스닥에 대한 그 매기는 아주 혼조스러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의 순매수 종목은 기아차와 만도, 코덱스트 레버리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조선업종을 저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과 인피니트 헬스케어, 메디포스트, 네오이지게임즈를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와 LG화학,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과 부산 NHN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CJ오쇼핑, 성우하이텍 등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의 동순매수 종목으로는 SKCNC와 두산중공업, 넥센타이어, 우리금융, 현대산업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CJ오쇼핑과 평화전공, 서울반도체, 조이맥스, JC 이런 게임주들도 동시에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새벽 끝난 미국 시장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면서 약세로 출발했습니다만 이탈리아 총리가 그리스는 유로존에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해주면서 다시 한번 이런 그 정치권에 대한 어떤 그 말 한마디가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는 33.6포인트 상승한 12,529.7으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상승하면서 특히 이제 S&P 500 지수 중에서는 필수 품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고 기술주는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EU 정상들 회의도 구체적인 합의를 못한 상태입니다만 여하튼 지금 시장 상황은 정체되고 있고 미국 경제지표도 소폭 좀 좋게 나왔습니다. 주간 시접시장 청구 건수도 2,000건 줄어든
37만 건으로 집계 되면서 어떤 그 미국 경제 지표는 뭐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나왔습니다만 개혁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 큰 모멘텀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페이스북 상장 이후에 급락을 하면서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이틀째 상승을 하면서 여전히 이제 공모가 38달러를 밑도는 수준이다만 어느 정도 좀 주가는 좀 안정적인 어떤 모습이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 같고요. 미국 원유 선물 가격은 0.9% 상승한 90.6달러를 기록을 했고 금 선물 가격도 0.6% 상승하면서 1,657.57달러로 마감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는 ELK를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어땠습니까? 네, 제가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해드렸고요. 시초가 1,200원, 장중에 최고 1,700원까지 상승하면서 약 5% 정도 상승한 이후에 소폭 조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뭐 시가, 일단 뭐 어제 종가가 1,250원이었고, 저점 밸류에이션, 저평가 메리트와 더불어서 2, 4분기 실적 때는 좀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기대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제가 제시한 목표가 1,900원에서 200원 모자랐습니다만, 다시 한번 뭐 그 기간 가격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노릴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시가 공략주는 한국콜마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 역시 최근에 화장품 업종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콜마 역시도 이 화장품과 의약품 이런 중문자 표시 개발 판매 업체고요. OEM과 ODM을 방식으로 해서 이런 선도 기업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유명 브랜드 대부분의 이 한국콜마의 제조품이 납품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유황 키몰이라든가 이런 색조 화장품과 기초 화장품도 주요 매출 부분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 자외선 치료제 역시도 24%를 차지하면서 이 제약업종에도 같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두시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그 산업 재편화와 따른 이런 제약업체의 인수의 어떤 그런 모멘텀을 줄 수 있는데요. 지난 1999년도 초부터 이제 의약품 OEM 사업을 시작한 게 한국콜마입니다. 현재 대형 제약사를 포함해서 약 150개 업체 이상의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 향후의 의약품 사업이 연평균 30% 이상 고성장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그 한국콜마가 BRN 사이언스, 이 구보람제약을 헐값에 인수하면서 이 사업성과 높은 이런 그 시너지가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최근에 약가 인하 시행 시에 뭐 중소형 제약사들은 이제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일단 뭐 한국콜마 같은 이런 경쟁력 있는 OEM 업체의 외주 생산 그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국콜마는 단순하게 화장품 OEM, ODM 업체뿐만 아니라 이런 그 제약업체의 모멘텀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뭐 전체 품목 규모, 약가 인하에 대한 손실은 크지 않고 이 제약 사업이 화장품 대비해서 고부가 산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익 기여도가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제조업자 브랜드 생산, 이 OBM 생산 방식 사업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부분입니다. 자체 개발한 그 화장품 데일리 코스모 브랜드를 출시를 했는데 이 자체 브랜드 상품을 붙여서 이 이마트와 뭐 대형 마트와 홈쇼핑 이런 다양한 유통망에 좀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B2C 기업으로서의 성장에 따른 어떤 로열티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마지막은 저평가 매트와 실적 호전 기대감을 들 수 있는데요. 이번 3월 사업 실적 전체적으로 이제 현 주가가 PER 12배 수준 이상 수준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주가 많이 상승했습니다만 적정 밸류에이션은 PR 20배까지, 특히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20배 이상의 이런 성장성 프리미엄이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매수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적정 밸류에이션 13,000원대까지 보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기관과 외국인, 특히 4월 24일 이후에 기관이 80만 주, 외국인도 50만 주 이상의 누적 수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대까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오늘 시초가의 매수가를 설정해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1,20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막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상황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영등포지점의 노선호 전문가, 샘플러스 전문위원, 로저스탁 이상로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개장을 한 2, 3초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 출발 상황이 양시장이 괜찮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막 정규장이 시작을 했는데요. 거래소가 1819.62, 5포인트가 상승했고요. 코스닥이 459포인트, 3포인트가 상승하면서 양시장 모두 0.3, 0.7%가량 각각 상승한 채 오늘 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자,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 출발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노선호 전문가님. 예, 현재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권 출발을 하면서 어제 이어서 좀 1800선에 대한 지지선이 굳어지는 모습, 일단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장중에 좀 낙폭을 줄인 채 혼자 마감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국내 주식장 오늘 특별하게 큰 폭의 하락을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장중에 지지부진했었던 삼성전자가 오늘은 상승 출발을 통해서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IT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삼성 SDI, LG전자, SK하이닉스 각각 1%대 지금 상승 출발을 보이면서 시장의 힘을 IT 업종이 불어넣어주고 있고요. 자동차 쪽에서도 기아차가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76,800원대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업종들의 움직임은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중공업 정도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강보와 출발을 하면서 좀 상승의 힘을 더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약간은 우려스러운 부분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의 매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역시 지금 외국인들은 약 28억 원 정도 순매도로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 선물 시장이라든가 옵션 시장까지도 지금 매도세로 출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의 매수가 오늘 역시 강력한 유입이 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어제와 좀 비슷한 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좀 보합권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이 정도 수준, 5포인트 정도 상승한 수준에서 또는 약보합권 수준까지 장중 등락을 거듭하면서 다시 한번 기분 좋게 이 정도쯤에서 마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시장은 지금 별다른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5월 달에 급락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일단은 1800선 초반에서 좀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차피 지금 주식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급락장에 좀 물리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물리신 분들이라면은 차분하게 보유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섣불리 지금 투자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기다리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전략. 그렇다면은 역시 또 오늘이 지나면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연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연휴를 준비하는 좀 차분한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코스닥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코스닥 출발 상황 같은 경우에 지금 1% 정도 증가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0.48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오늘 지금 시초권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IT 부품주 쪽에서 강한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장을 이끌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좋은 모습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섣불리 투자하시기보다는요, 지금 개별주 위주의 장세이기 때문에 개별주 한번 잘 파악하셔서 투자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총 상위주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시총 상위주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 1.7%가 정도가 오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다음 같은 경우에 지금 약보합의 상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 관련 쪽은 조금 지금 약보합의 모습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약간은 지금 강보합의 모습을 출발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최근에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이 있죠.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한번 보시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이런 약세장에서도 쉽게 잘 갈 수 있는 상태다, 그렇게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대부분의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이 빨강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CJENM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지금 PC방, 디아블로3 PC방 입건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1% 가까이 증가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빠졌지만 거기에서 지금 많이 하는 움직임, 그래서 한 2% 정도 나타내면서 오늘 IT 부품주 쪽으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뭐 테마 관련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테마 관련주를 최근에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은 그렇게 강력하게 테마를 이루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개별주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장을 한번 보시면 일단 SBS의 광고 판매 회복 소식으로 인해서 SBS 관련회사라든지 아니면 IMBC 등에서 일부 미디어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주 같은 경우에는 광고료에 엄청나게 민감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자. 하지만 오늘은 지금 약보합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 한번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시 지금 코스닥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아직까지 매도를 하고 있다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섣불리 투자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시장의 출발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입니다. IBK투자증권 김남천 대리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외환시장 흐름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90전 하락한 1179원 60전으로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은 유로존 경제지표 악화에 따른 유로화 약세가 뚜렷한 하루였는데요. 이날 시장에서는 독일 IFO 경제연구소가 발표하는 독일 기업 신뢰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전월 109.9포인트보다 3포인트 하락한 106.9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작년 8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안전통화 강세를 이어가게 했고요. 더하여 흔히 PMI라고 불리우는 유로존 5월 제조업 및 서비스 복합 구매자 관리 지수 또한 전월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45.9포인트를 기록하면서 2009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것이 유로화의 약세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유로화의 호재가 될 만한 소재는 그리스 문제의 원만한 해결 또는 독일의 제조업 소재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하신다면 현재 유로화 약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금일 국내 달러원 시장은 그간의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과 중공업 업체를 중심으로 한 월말 내고 물량 그리고 당국의 상승 경계감 강화에 따른 원화 소폭 강세를 예상합니다. 또한 간밤 이탈리아 총재가 유로본드를 찬성하는 유로존 국가가 많다는 언급을 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극적인 반등에 성공을 한 만큼 외국인 국내 증시자금이 급격하게 출회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금일 달러원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그리스 사태가 지속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긴 합니다만 그간 원화 약세에 대한 폭이 컸고 본격적이진 않지만 유로본드 언급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언급되었다는 점이 금일 달러원 상단을 막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역외 매수 및 수입업체 결제 예상 레벨은 1175원,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업체 내고 예상 레벨은 1180원이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신다면 금일 환율 레인지 1175원에서 1182원 예상합니다. 네, 자 채권 시장의 흐름도 함께 짚어주십시오. 네, 현재 채권 시장은 3년 국채 선물 104.5의 약보합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의 국채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경기 부양책 실시 기대감이 후퇴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일 대비 3bp 상승한 1.774%,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bp 오른 0.788%를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채 가격은 장 초반 유럽연합 정상들이 전일 열린 특별 정상회담에서 역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의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을 빌미로 상승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영향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고조가 됐으나 고조가 된 영향으로 미 재무부가 실시한 290억 달러 규모의 7년 만기 국채 입찰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뉴욕 강연에서 당분간 추가적인 완화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평가를 하면서 시장은 반전을 하였는데요. 이는 연준이 양적 완화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통한 추가 국채 매입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국채 가격이 하락 반전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금일 국내 채권 시장은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좁은 레인지 장세를 연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채권 시장이 그간의 상승세를 일단은 멈춘 뒤 모멘텀을 찾고 있으나 특별한 모멘텀이 없고 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움직임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풀이되면서 그리스 문제가 어느 정도 가시화될 때까지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기는 힘들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밤 그리스 퇴출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보다는 내년에 있을 것이라는 분석 등이 나오고 그러한 부분을 대비하기 위하여 ECB가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는 점과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발행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는 전망 등이 미국 국채 시장에 영향을 주었듯이 금일 채권 시장은 강세보다 약세를 연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금일 채권 시장은 좁은 레인지장을 연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고채 3년물 지표금리 3.36에서 3.41%, 5년물 지표금리 3.49에서 3.55%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김남천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의도 리포트를 통해서 증권사 리포트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입니다. 어제 시장은 1800포인트 지지력을 단단하게 확인시켜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각 증권사들은 어떠한 시장 전망을 내놓고 있는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반복되는 유럽 재정위기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삼성증권은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제목을 정했네요. 우리투자증권 변동성 장세를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에 대해 설명합니다. 동양증권은 ECB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인지 분석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신영증권은 불편한 유로존 상황의 지속에 대응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신한금융투자부터 자세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EU 정상회담이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됐지만 결과에 대한 기대가 낮았던 만큼 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제한될 전망입니다. 당장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 또한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또한 신한금융투자는 2010년 이후 유럽 재정 위기는 일정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최악의 상황은 현실화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위기가 재발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근본적인 위기 해결엔 시간과 독일의 항복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고요. 경제 변수가 결국 정치 변수로 고착화된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결국 위기로 인한 지수 하락은 수익의 기회였으며 전환점은 가격이 아닌 정책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증권입니다. 코스피가 전날 1800선의 지지력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유로존에서 해결안을 찾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 해결안을 마련할 수 있을 만한 이벤트 중 하나는 6월 6일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ECB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을지 여부로 이를 주목하면서 국내 증시 1800포인트를 저점으로 한 트레이딩 관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업종별로는 IT 자동차 업종 중심의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지속되는 외국인 매도 공세 속에 변동성 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독일 내부에서도 점차 유로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의 조짐이 보이는 만큼 변동성 장세를 기회로 활용하는 매매 전략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건설 등의 업종에 우선 관심을 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동양증권 또한 6월 6일 예정된 ECB 통화정책회의를 주목해보자고 지적했는데요. ECB 정상회담이 또 한 번 실망감을 주고 마무리된 상황이지만 ECB의 움직임을 통해 유럽 금융권의 불확실성 제어를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6월까지는 유로존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낙폭과대주 위주의 단기적 접근이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마지막 신영증권 리포트 내용은 압구정 지점 정광익 대리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되는 유로존 불확실성 속에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 건가요? 예, 일단 뭐 답답한 그 장세가 계속 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단은 그리스 연립내각 구성 실패에 따른 디폴트 및 유로존 이탈 우려가 높아지고 또 스페인의 뱅크런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시장은 뭐 한마디로 패닉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지난주에 약 7% 하락률을 보이면서 패닉에 동참을 했고요. 특히 글로벌 주요 증시에서 국내 증시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는데 아시아 지역의 수익률 하락률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한국 증시 하락률이 단연 1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불안감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던 지난 며칠간 동안은 지수 상승률이 또 뭐 전 세계 증시에서 우리나라 또 제일 높았던 것도 좀 특이점입니다. 그만큼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좀 주시하셔야 될 사실이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다는 것과 관련지을 수 있는데요. 국내 증시로의 외국 자본 유출입이 자유롭고 자본 이득세 등이 없어서 차익 회수가 쉽다는 점도 외부 변수에 취약한 우리나라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과 올해 들어서 국내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매수 흐름이 엇갈린 가운데
외국인이 시장을 주도한 날을 계산해 보면 작년이 거래일의 약 27% 정도였는데요. 현재는 37% 정도까지 상승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국내 증시로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서 향후에도 외국인들의 대외 요인에 대한 시각 변화에 따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은 충분히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프랑스와 독일 정부가 그리스 유로존 잔류에 일단 합의를 하면서 그리스를 지키겠다고 밝혔고 긴축에 반대하던 그리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반대로 그리스 신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장 불안감은 다소 조금 완화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전 총리가 그리스 정부의 유로존 이탈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재차 지수 하락을 좀 이끌고 있는데요. 전 세계 모든 시장이 유럽 그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소한 이슈에도 변동성 높은 장세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를 설명하는 요인은 유로존이라고만 말씀드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당장 5월 마감까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5월 달 안에도 유로존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이슈들이 산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뉴스건 부정적인 뉴스건 간에 과도한 기대감 및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어서 시장의 변동성은 축소되기가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리스 문제를 2차 총선이 열리는 다음 달 17일까지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인 가운데 신재정 협약과 관련된 이슈들이 다시 또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전 세계적인 공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17일 2차 총선이 실시되기 전까지는 그리스 불안감은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수는 과다한 낙폭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을 꾀할 것으로 보이지만 6월까지는 그래도 좀 불안하기 때문에 반등하는 폭은 그렇게 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외국인의 본격적인 투자 매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지수 반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낙폭이 컸던 종목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종으로 좀 말씀 좀 드리면 해외 수주 쪽에서 좀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건설 업종들이 최근에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실적이나 해외 수준 부분은 계속 꾸준하게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낙폭이 컸던 점을 생각을 하면 건설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적극적인 매수를 할 때는 결국 6월 이후가 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6월 달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장이라는 게 막상 6월 17일 날 발표가 나면 그 전부터 좀 움직일 테니까요. 만약 예를 들어서 한 6월 17일 좀 전에 시장 동향을 봐가지고 좀 접근을 하시는 방향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화상 연결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상승폭이 좀 더 커져서 기분이 좋은데요. 12포인트나 현재 올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까지 시장이 주가가 밀리면서 상황을 좀 어렵게 만들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서서히 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은 중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인 면이 좀 더 강한데요. 어찌되었든 지금 거래소 시장이든 코스닥 시장이든 양대 시장 모두 여기서 또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이전 폭락과 같은 그런 상황을 또 맞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로 반등 포인트를 계속 잡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여러 번 다진 형태로 움직이는 것은 그동안의 하락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바로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바닥을 찍는 과정에서 서서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 밀린 타이밍에서 매수 대응을 가시는 게 효과적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또 좀 더 돌아서는 흐름에서 주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일단 그런 부분이 이제 서서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버리면은 이제 추격 매수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럴 땐 또 다시 매도에 대한 부분이나 보유에 대한 부분만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오르면은 주가에 대한 매수를 하기 힘드니까 오늘 장중에 정도 또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거래소하고 코스닥 시장이 같이 반등을 좀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시 관련 테마 쪽에서 먼저 급락을 했던 종목들이 추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오늘 또 특히 안철수 관련주들이 더 많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강한 종목으로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 시장은 항상 순환매를 하기 때문에 먼저 선두권에서 상승한 종목들이 목표치까지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받고 그 뒤에 후발주자들이 올라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간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안 올라간 종목이나 아니면 올라갔다가 조정을 거쳐버린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래소 대형주들도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괜찮습니다만은 코스닥의 개별 종목들이 오히려 유리한 면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추격 매수보다는 순환매를 염두에 둔 길목지키 형태의 매수가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나 아니면은 지금 아직까지 상승이 많이 안 나왔던 그 이전 조정을 많이 받았던 이런 종목들을 공략 포인트로 가져가시면은 무난한 대응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흐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포트폴리오도 이제 주가가 돌기 시작하면서 종목들도 계속해서 반등 포인트를 추가로 잡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인성정보라든지 또 C큐브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반등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제하고 오늘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이미 10% 이상 상승이 추가로 더 나왔고요. 아직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 전략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 차익 실현을 짧게 했던 M게임을 어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또 다시 재공략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이미 좀 어느 정도 예고를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또 다시 살 거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어제 마침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현재로서도 아직까지 크게 강하게 올라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공략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수가는 5,600원 정도 보고 있는데요. 현재 5,610원이니까 오늘도 매수를 원하신다면 매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3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5,000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조정을 주는 만큼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고 아직까지는 확 치고 넘어가는 형태의 진행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다리시면서 저가 매수로 대응을 가셔도 좋겠고요. 기존의 종목들도 그대로 보유를 하겠습니다. 특히 박근혜 관련주인 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권 관련주들이 순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반등을 노려보셔도 좋은 타이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M게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출발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키워드 노선호 전문가님. 예, 뭐 지금의 시장 계속적으로 유럽 쪽 얘기를 밖에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유럽 쪽 시장에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럽 시장 주목을 하자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유럽의 이벤트는 6월 중순까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도 약 한 달 동안은 유럽 쪽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독일 의회에서 신재정 협약과 관련된 비준 투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신재정 협약을 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다음 주 주시장에는 긍정적인 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넘어가자면 더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6월 6일 날 ECB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라던가 3차 LTRO 그리고 또 개별 국가들의 국채를 유로 중앙은행에서 매입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회의가 좀 열띠게 열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과연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또 촉각을 세우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살펴보자면은 마지막으로 6월 17일 날 같은 경우에 그리스 2차 총선 다들 아시겠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6월 17일 전까지는 시장은 그리스를 살펴보면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결과가 2차 총선 결과 신민당이 1위를 좀 기록할 것이라는 여론이 나오면서 그나마도 또 다시 한번 다행스럽다 그런 얘기들이 들렸는데요. 또 어제 발표됐던
이번 주 여론조사를 살펴보자면 시리자가 다시 한번 또 1위를 탈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의 2차 총선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의 주식시장의 움직임 아마도 작년 8월 달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8월 달 같은 경우 급락을 한 이후에 한 9월 달까지는 좀 L자형 횡보를 보였고 그 이후에 이제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5월달 그리고 6월달까지는 좀 L자형으로 횡보를 보이면서 좀 지그재그 패턴을 통해서 1800선대에서 1800과 1900 사이에서의 움직임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의 움직임 단기적으로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역시 뭐 1800선대 초반 또는 1800선을 이탈을 했을 때가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의 목표치 짧게 설정을 하고 단기 차익 실현을 하시면 무리 없는 투자 계속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는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시는 분들, 특히나 주식을 이번에 밀렸을 때 팔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좀 차분하게 지켜보신다면 결국은 뭐 그리스의 총선이라던가 또는 유로존의 뭐 각 유로존 중앙은행 그리고 또 독일과 뭐 프랑스의 대통령들의 뭐 유럽 정상회담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뭐 결론 자체는 긍정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원하는 거는 유럽 시장이 안정이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과의 싸움을 지금은 약 한 달 동안은 유럽 이벤트와 관련해서 시간과의 싸움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과의 싸움, 이게 단시간에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로 대표님.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파악하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은 지금의 투자 주체가 매수의 수급 주체가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기관이 사고 있다는 걸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관과 개인이 지금 매수 포지션을 일관하고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5월 들어서 대부분 다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투신권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 1,0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였죠. 그러면서 5,577억 원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요. 주가는 비약적인 발전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횡보를 하고 있고 지금 받쳐주는 단계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기관이 사는데 왜 주가는 안 오르냐고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기관이 어떤 종목들을 사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일단은 지금 그 전에 주도주였죠. 그래서 전차군단을 매수를 하기에는 버겁고 그렇기 때문에 저점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화학주나 정유주, 철강주, 금속주 같은 기초재료가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저점을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들어가서 그만큼 우리가 느끼기에는 수익률이 안 나는 거고요. 그래서 기관이 얘기할 때는 순환매 장세가 연출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좋은 쪽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은 그만큼 쏠림 현상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전에 삼성전자나 현대차에 집중되어 있던 전차군단에 집중되어 있던 그런 수급 자체가 지금은 이제 저점 매수적으로 돌아가면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일단은 여기서 전차군단에서 대비되는 그쪽에 이제 수급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지금 저점 매수가 들어가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실 때 과연 수익률이 나느냐 안 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점 매수가 들어간다는 말 자체가 지금은 또 다른 이제 상승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을 찾기 위해서 저점 매수가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딱히 지금 주도주적인 역할을 할 종목 자체가 지금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들은 투자를 하기보다는 약간의 관망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식 비중을 지금 조금씩 늘리시는 단계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보다는 이제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리시자 대신에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자고 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왜 기관이 이렇게 사는데 주가 안 오르냐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뭐 주문 단위를 한번 보시면요. 제 화면을 잠깐만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요건 아셔야 돼요. 위에 거를 클릭을 해야지 주가는 오르게 됩니다. 밑에 여기에 만약에 요 네오위즈 인터넷이라는 종목인데요. 밑에 16,250원에 걸어 놓는다고 하면 주가는 안 오르죠. 어차피 위에 거 16,350원을 거래를 해야지 주가는 오르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를 사려고 하면 위에 있는 매수가를 사야지 주가는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이 많이 산다고 주가는 오를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를 그냥 받쳐주는 느낌이지 시장 자체를 끌어올리는 힘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약간은 그런 식으로 약간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좀 접근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업종별 투자 전략으로 화제를 넘깁니다. 노선호 전문가님.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뭐 전기가스 업종이라든가 보험 업종 이런 경기 방어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상승을 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의료 정밀 업종과 비금속 광물 그리고 화학 업종과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이 좀 상당히 두드러지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화학 업종 같은 경우 살펴보자면은 최근에 이제 또 하락했을 때는 가장 먼저 좀 하락을 했었고 반등을 하는 국면에서도 지금 좀 가장 빨리 올라오고 있는 업종이 화학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 실적이 좋지 못했던 부분들이 주가에 다 이미 반영이 되었고 낙폭 자체가 과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업종의 반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장중에 좀 조정을 받다가 강보합권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지금 삼성전자가 약 1.4%대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1.5%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LG전자도 최근에 상당히 좋지 못했었는데 어제부터는 지금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런 IT 업종 특히나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 살펴보자면은 디램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볼 부분은 또 건설업 쪽인데요. 건설업종도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건설업종 같은 경우 대림산업의 해외 수주 그리고 하나건설의 이라크 신도시 건설 수주 이런 부분들이 어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뭐 오늘은 조금 쉬고 있지만 건설업종 같은 경우 지금 해외 수주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 오늘도 보면 기아차가 지금 1.58% 상승을 하면서 77,000원대까지도 주가 움직임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지난주에도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 전에는 자동차 판매가 상당히 좀 잘 되고 그런 부분들이 현대차, 기아차의 5월달 자동차 판매도 상당히 좀 잘 되고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급락을 하는 구간 5월 2일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2주, 3주 동안 가장 낙폭을 좀 많이 기록했으면서도 또 실적이 좋게 나올 그런 업종 살펴보면요. 자동차 업종, 그리고 건설 업종, 반도체 업종을 위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면은 그들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 대표주들에 대해서는 1800선에 다가갈수록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은 시장이 반등을 할 때 뭐 단기적으로 1900선 정도에서 매도를 해도 약 종목별 7에서 10% 정도 이익 실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뭐 중장기적으로 간다 생각을 해도 그럴 경우에는 뭐 2000포인트대를 넘어서고 또 올해 말 내년 초쯤 살펴봤을 때는 뭐 더욱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을 공략할 때는 주도주 쪽에 공략을 해야 되고 분명 올해의 주도주는 전차군단이었기 때문에 전차군단 쪽 그리고 덧붙여서 건설업종까지도 이런 주도주 위주로 공략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업종별 투자 전략 이상로 대표님께도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 자체 분위기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만큼 많이 올랐고요. 급하게 오른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의 반영이 조금 더 남았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꾸준히 시장에 뭐 경기 회복이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유로존 뭐 그런 문제에 상관없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던 종목이죠. NC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고요. 지금 원래 주도를 해갔던 종목군이죠. 그 게임빌이나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번 살펴보시고 추가적인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조정일 뿐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음식료 업종을 한번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는 종목이죠. 하지만 지금 최근에는 뭐 현대그린푸드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자체가 지금 21선 위에 올라타면서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시푸드도 오늘 좀 오르고 있고요. 그런 부분 한 번 더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여름 시즌에 그리고 런던 올림픽이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효과를 보지 않겠나, 수혜를 보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꼭 살펴보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T 부품이나 IT주 그리고 전기전자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저가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매수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기술적 반등이라는 느낌도 강하고요. 그리고 완성체 업종에 대해서도 지금 약간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투자를 하신다고 오늘 좋은 모습이지만 오늘 좋은 모습이지만 이게
결론적으로는 보면 개인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된 종목 위주로 가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화학업종을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항상 이슈죠. 그래서 저도 보면 LG화학 같은 경우 한번 눈여겨보고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1선에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하단에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화학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에서 3% 정도의 대부분 다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럴 때도 약간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점이 확실하게 드러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점 자체를 한 번 더 확인을 꼭 해보시고 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되고 어차피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나중에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지났을 때 보시면 결국에는 뭐 수익률 같은 부분은 2%에서 3%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만큼 오르고 난 다음에 올라탄다고 해서 그렇게 적게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안전하게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간다고 하더라도 수익률 같은 면에서는 2%에서 3%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당을 하지 마시고요.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투자를 하시는 습관을 좀 기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또 두 분의 전문가에 이어서요.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에 계시는 김성원 차장을 연결해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EU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에 합의했지만 리스크 완화 대책 마련에는 실패하며 미 증시는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전기, 가스, 보험을 제한 대부분 업종이 상승세를 나타내며 16포인트 상승한 1831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과 의료종 및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 들어 프로그램 매매는 약 3조 3,200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 4월과 비교했을 때 순매도 금액이 3배가 됐고 유럽 악재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 심리가 나빠지면서 프로그램 순매도가 계속될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17거래일 팔자 행진 후에 금일은 약 118억 원 내외의 순매수 전환하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금일 순매수로 전환해서 끝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회사 소개를 또 준비하셨습니까? 네, 하유미 팩으로 유명한 화장품 및 마스크팩 전문회사 제닉입니다. 유현호 대표는 현재 마스크팩 시장 점유율이 35%인데 점차 필수품처럼 자리 잡으면서 대중화되고 있어서 올해 5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국내 마스크팩 시장 규모는 약 2,5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제닉은 올해 목표치인 1,200억 원 매출액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제닉의 마스크팩은 반품률이 낮은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홈쇼핑 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15에서 20%의 반품률을 기록하는 데 반해 제닉 제품은 5% 미만이어서 소비자 만족감이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무리한 성장보다는 철저한 품질 관리를 내세운 철학 덕분인데요. 피부 온도에 반응에 녹는 세계적인 특허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얼굴에 부착 후 일상 활동이 가능한 것이 강점이라며 주름 개선과 미백 기능성을 넣은 이중 기능성 제품으로도 인기가 높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마스크팩 쪽에서 상당한 이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올해 해외 시장 개척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하던데 본격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출발지는 중국입니다. 이미 중국 특허는 받아 놓았고 연말이면 중국 공장이 가동될 것이라며 중국 홈쇼핑, 제조자 설계 생산 등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론칭, 온라인 시장 등에 순차적으로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한류를 바탕으로 한국 프리미엄과 한국 화장품의 인기, 그리고 한국의 성공 스토리를 준비해뒀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만 해도 시장이 무르익으면 1조 원 이상 시장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중국, 베트남, 인도, 일본 등 아시아 시장 공략에 주력하고 이후에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 진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단일 품목 마스크팩으로 전 세계에서 1조 원 이상 매출을 올려서 1등을 하는 히든 챔피언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제2, 제3의 제닉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짜주시겠습니까? 네, 현 주가는 PER 16배, PBR 4배로 자산 대비 밸류에이션은 약간 높은 편입니다. 연초 이후 36,000원과 38,000원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추세가 나올 때까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가 39,500원에서 45,500원, 목표가 43,000원, 손절가 38,0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이 얼굴에 붙이는 건 마스크팩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35%를 차지하고 있는 제닉에 대해 손을 들어봤습니다. 참 우연스럽게 저도 어젯밤에 이거 한 장 붙이고 잤었는데, 이거 느낌이 좋은데요. 예,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동부증권 신논현역점의 김성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곤해서 자고 일하니까 아침까지 붙이고 있더라고요. 예, 자, 오늘 두 전문가께 오늘장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노선호 전문가님 어떤 종목입니까? 예, 저는 전차 군단의 대표 종목인 현대차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관심 종목으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자동차 업종을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같은 경우 기술적 반등 상당히 좀 빠르게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23만 원대 정도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은 24만 4천 원, 3천 원까지 빠르게 한 5% 정도 수익률을 좀 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다시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왔을 때 23만 원대 초반권에서 잡는다면은 이 종목 또 항상 이런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월 초가 되면은 월간 자동차 판매 대수 발표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 국내 판매 대수보다는 해외 미국 쪽의 자동차 판매 대수가 나왔을 때는 또 그 이후에 아침장에 좀 상당히 갭상승 출발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약 일주일 반 내에서 2주 정도 투자를 했을 때 현대차로 약 7에서 10% 정도 좀 단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또 계속적으로 지금 신차 출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역시 2분기에도 신형 산타페 출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차 효과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판매 부분은 역시 계속적으로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2주 정도의 트레이딩 또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더라도 지금 중국 쪽에서도 경기 부양책과 함께 중국의 소비 증가됐을 때 수혜주로도 분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유럽이 아니라 또 중국 시장까지도 넓혀봤을 때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올해 정말 중장기 투자를 했을 때 30만 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에서 단기 또는 중장기로 지금 23만 원대 초반권은 최적의 좀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수급적으로 살펴보면요. 최근에 기관 쪽에서 현대차를 좀 꾸준하게 좀 모아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밀릴 이유는 없고 기관이 모아갈 때 우리 시청자분들도 20만 원대 초반 23만 원 정도에서는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은 매수 포인트는 오늘도 일부 매수는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약간 또 월요일 날 쉬는 날이라는 그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그동안 미국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이 좀 오르면서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은 불안하기 때문에요. 조금만 오늘은 좀 매수를 하시고 다음 주쯤에 23만 원대 분명 23만 원대 정도까지는 눌림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매수는 23만 원 아래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목표가는 역시 단기적으로는 한 25만 원 정도까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6개월 이상 1년 정도 보신다면은 현대차는 업종 대표주로 코스피 한 2,300포인트 갈 때 3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럽 쪽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 극단적으로 유럽장에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한다던가 그런 악재가 나왔을 때만 좀 손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라인 자체는 그래도 올해 좀 저점이었던 한 22만 원대 정도 그 정도로 손절 라인은 좀 길게 잡으시고요. 또한 자금의 여유가 있다던가 정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손절보다는 계속적으로 좀 모아 나가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종목 좀 안정감 있는 종목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은 좀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큰 수익 목표를 크게 잡고 또 위험도 크게 잡는 것보다는 좀 목표는 어느 정도 중간 정도가 나오면서 위험은 없는 그런 종목으로 현대차로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현대차 전차 군단의 대표적인 회사죠. 그 다음에 이상로 대표께서는요.
네, 일단 지금 업종을 잠깐 보아야 되겠는데요. 지금 일단 화학주에서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9% 정도 지금 이끌고 있고요. 그 1.9%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전기전지 업종 같은 경우에 1.3% 정도 올랐습니다. 그만큼 지금 쏠림 현상 자체가 조금 뭐 유하게 좀 풀리는 단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 같은 경우에서 동시적으로 순매수하는 종목은 지금 화학주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빨간불을 켜면서 지금 2%에서 4% 내외로 지금 대부분 다 오르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20에서는 강하게 돌파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금호석유나 호남석유 같은 종목들도 지금 하단에서 지금 올라오는 강한 양봉 형태를 지금 띄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제 화학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장밋빛으로 한번 바라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쏠림 현상 자체가 조금 유하게 풀리고 있다, 완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대표격인 지금 화학주 쪽에서도 오늘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 꼭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요, 네오위즈 인터넷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뭐 미리 준비했던 종목이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뭐 네오위즈 인터넷 같은 경우에 일단은 2분기에 올림픽 게임을 일단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독점적인 라이센스를 획득을 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의 매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지 않겠나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2분기 이후에 모바일 게임을 14개 정도를 출시를 하면서 그만큼 모바일 게임 사업에 뛰어들면서 사업의 다각화를 노리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모바일 게임 사업 자체가 지금은 신규적인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발맞춰서 네오위즈 인터넷도 또 다른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두들인 수익 또한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15,900원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좀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좀 올랐죠. 그래서 13,500원 정도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부분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도 사셔야 되는 가격대고요. 그리고 한번 차트적으로 한번 보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은 박스권 자체를 지금 돌파를 할까 말까 하는 상태죠. 하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좋게 흘러간다면 돌파할 확률이 상당히 높게 보이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생각하셔서 지금 16,500원 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한번 살펴보시자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뭐 오늘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오늘은 지금 수급적인 부분 기간에서 조금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다고 한번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금 네오위즈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를 하셔도 괜찮지 않겠나. 그만큼 호재 자체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가 있다. 그래서 악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리 선반영이 됐죠. 실적 같은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시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한번 지금 가격대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 한 18,000원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만 확실하게 지키십시오. 손절가는 15,000원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현대차와 네오위즈 인터넷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로부터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깊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등포점의 노선호 전문가, 샘플러스 전문위원, 로즈스탁 이상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 투자 전략 세미나를 마련을 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하고 있는데요. 26일 청개구리 사단의 양순모, 나종우 두 분 전문위원이 최적화된 우량 종목 선정 방법이라는 주제로 좋은 종목을 고르는 그런 스킬, 노하우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수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11시부터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상담해드립니다.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 최고의 전문가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새롭게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꼭 한번 들러봐 주시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